400km를 6박 7일 만에 걷도록 했어요. 400km를 6박 7일 만에 걸으려면 하루에 20시간을 걸어야 돼요. 80%가 낙오를 했어요. 그러면 낙오하면 수고했다. 일반 부대로 가라.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10중 8구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400km면 천리예요, 천리. 천리를 6박 7일 만에 걸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진통제도 먹고 뭐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군에서 38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주로 전투부대 지휘관과 각급 제대에서 근무를 했고 미군들하고 많은 근무를 했습니다. 우선 진짜 특수부대원은 그런 예능 프로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수부대원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서방 국가들은 특수부대에 근무하다가 자기가 책을 쓰거나 뭐 예능 프로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나가면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능 프로들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촉구하고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특수부대원들이 무슨 뭐 연예인 같이 되는 이런 거는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났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건데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작전에는 공격, 방어, 지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제외하고 또는 여기에 추가해서 적진 속에 들어가서 중요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적의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적의 중요한 지휘관을 잡아온다든지 아니면 암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특수작전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인질 구출, 그러니까 대테러라고 그러죠. 테러 상황이 벌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경찰 특공대가 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수작전이에요. 특수부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잖아요. 각 부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제대에 보면 수색 중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수색 대대들인데 이거는 주로 보병 조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보다는 좀 더 나은 이런 병력들이고, 그 다음에 또 특공부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특수부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전 사령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얼만큼 적진으로 들어가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보병부대의 수색부대는 뭐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전방부대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거고, 특공부대는 그거보다 약간 더 중심이라고 하는데 적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특전사 같은 경우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해군에는 SEAL팀이라고 그래서 이게 공중, 그 다음에 해상, 그 다음에 지상, 여기서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들이 주로 이제 하는 부대인데 UDT라는 그런 이름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틀린 겁니다. UDT라는 거는 해군이 특히 상륙작전 같은 거 할 때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애물을 갖다가 개척하는 사람들이 UDT고, SEAL이라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요원들이 이제 해군 쪽에 있어요. 공군 쪽에서는 공군 특수부대가 하는 일은 비행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에 위험이 가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행장의 활주로를 폭파하는 겁니다. 또 비행장에 있는 시설들, 전기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육군 특전사가, 예를 들어서 공군 이 특수부대원들은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기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기술자들이 아니라 특수 훈련을 받아서 낙하산도 타고 내려오고 뭐 총도 쏠 줄 알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해병대에도 수색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특수부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본 정보사의 부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수부대고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원들입니다.
제가 있을 때 특전사를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기자 부대 부대장을 할 때도 했는데 이기자 부대라는 거는 일반 보병 부대예요. 특전사는 그래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시험 봐서 경쟁해서 부사관이 된 사람들이 되는 그런 부대고. 그래서 제가 이기자 부대 부대장을 할 때는 거기도 이제 수색 부대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지원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원하겠느냐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 물론 혜택도 줬어요. 지원해서 도전해서 되면 외출 외박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 대신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야 돼. 제일 힘든 게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80%가 나고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됐고, 그러니까 일반 그냥 들어온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됐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선임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반 보병 부대였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부대에 가면 군가를 부르거나 구령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진짜 산천이 울릴 정도였어요. 특전 사령관 할 때는 400km를 6박 7일 만에 걷도록 했어요. 400km를 6박 7일 만에 걸으려면 하루에 20시간을 걸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3시간하고 1시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밥은 안 먹고 잠을 잔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80%가 낙오를 했어요. 그러면 낙오하면 수고했다. 일반 부대로 가라.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10중 팔고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90%, 95%가 합격을 했는데 그때 400km면 천리예요, 천리. 천리를 6박 7일 만에 걸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진통제도 먹고 뭐 하여튼 그 훈련 시킬 때 저도 불안불안했어요. 특히 여름에는 그런 식으로 강행군을 하면 열사병 걸리면 잘못하면 뭐 10분 만에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200명이 행군을 하면 100명이 달라붙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 100명도 6박 7일 동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 눈빛이 틀려져요. 그 전 세계에서 강하다는 미군들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래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부대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었지만 잘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불행히도 많이 퇴색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건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군들을 특전사령관 할 때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미군이나 우리 한국군이나 계급체계는 똑같아요. 다만 미군들은 서로 존중하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부모답지 않거나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을 때, 부대에 있는 선임자나 특히 장교들이 장교답지 못할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장교가 됐든 부사관이 됐든 병이 됐든 서로 존중하는 그 레벨이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지금 많이 낮은 건 사실인데 군대에 들어올 때 이미 20살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병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장교가 되더라도 이미 성인이 돼서 초중고등학교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장교가 되면 또는 부사관이 되면 병사 보고 야, 미국에서 hey you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그러고 막 취급을 했다고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없어지는 게 윗사람이 진정으로 아 그래 존중을 해주고 해야 나도 존경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자꾸 투서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투뿐만 아니라 훈련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 군대가 투서가 무서워가지고 비겁한 지휘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선 장비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그다음에 훈련을 많이 시켜요. 우리는 한 달 시킬 거 그 친구들은 1년을 시켜요. 1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물론 그 서양 사람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머리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작은 고추가 맵다고 비록 등치는 작아도 깡다구나 또 체력도 있어요. 근데 이 장비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만 나면 좋겠는데 이거 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총을 2,000발 쏴본 사람하고 200발 쏴본 사람하고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부하들한테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미국은 모병제라고 그래서 자기가 군인을 하고 싶은 사람, 군인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만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걸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모병제를 하니까 돈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모병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그 군대 규모를 보면 10만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모병제가 되면 지금은 그래도 징집을 하니까 그나마 이 가격으로 가능한 거지, 모병을 하면 지금 국방 예산 갖고 아마 10만 명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병제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병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주장하는 게 복무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특히 당장 해야 될 거는 예비군 훈련시키는 거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마나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영국에 SAS가 있고 터키 같은 데도 특수부대가 굉장히 그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여기 특수부대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만큼의 돈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은 굉장히 싼 값에 지금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체 규모를 보면 우리의 반도 안 되는, 하지만 국방비는 거의 우리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요즘 전쟁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징집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교육시켜서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2년 좀 넘게 싸우는데 한 100만 명이 지금 죽거나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된 그런 특수부대들이 이제는 대세예요. 근데 문제는 많이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뽑고 훈련시키고 잘 유지할 건가, 이게 지금 앞으로의 과제입니다.